여기 요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새 화장률이 90%에서 95%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거짓 화장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매장하는 나라였었어요. 풍수지리야 매장에서 제사가 성립되었던 그 고인 몸체가 화장으로 인해 불태워 소멸되었기 때문에 제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 입장에서 제는 유교 입장에서 제사와 다름이 많죠. 고인 몸체는 제사의 대상도 되고 기준도 되어 대한민국에서 4대 봉산이, 3대 봉산이, 2대 봉산이 하면서 제사를 지내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해서 주변국에서는 화장한 후에 우리식 소골실에서 다시 염습을 합니다. 화장 6을 대상으로 염습을 해요. 이렇게 하면 다시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 체계가 갖춰져서 기준이 생겨나겠죠. 이 기준을 기준으로 제사를 성립시켜요. 주변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화장한 유구를 다시 분굴시킨다고요. 곱게 분굴시켜. 이러니 머리가 있을 수 없고 발이나 팔다리가 있을 수 없겠죠. 등도 없고 배도 없죠.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다 대고 인사 드려야 할지, 또 불에 타면 우리나라는 제사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불에 타버렸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국에서는 이미 다른 예절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저 화장유구를 납골단에 봉안하거나 아니면 평장, 장대장, 수목장 형식으로 모셔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했던 고인 몸체를 찾을 수 없을 때, 전쟁 때 아니면 사건 사고에 인해서 고인 몸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이럴 때 영토나 영수를 통해서 초원의식을 했고, 그 초원의식을 한 가체를 기준 삼아 제단을 성립시켰어요. 그런 우리의 전통을 차용해서 오늘 저희들도 밤나무로 채백목을 준비했고요. 삼배 여미를 입혀 염까지 했어요. 이렇게 염하면 이제 오염되면 안 되겠죠. 잡스러운 기운이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명 부적이라는 것도 준비했어요. 여기 부적 위에다 상하 구분해서 한번 일직선으로 놔주세요. 예, 이렇게 상하가 구분되어 있어요. 매듭은 팀장님 몇 매듭으로 했어요? 네, 7매듭으로 했습니다. 예, 7매듭으로 했고요. 우리가 전통 염법에서 매듭 칠 때 7매듭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염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3배 수여야 염의가 되는 거고요. 7매듭이어야 대한민국식 염법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해서 일명 부적에 오셨기 때문에 잡스러운 기운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겠죠. 이 상태로 산수에 모셔 하관하면 상도 있고 하도 있고 다른 표현으로 머리도 있고 발도 있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겠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기준을 세우는데 차용한 대한민국식 초혼 의식에 적용되었던 그런 예법입니다. 고인 몸체가 왜 이렇게 적게 연출했느냐 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유골함에 모셔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고인 몸체가 크면 유골함 속에 모실 수 없겠죠. 그래서 크기를 유골함 속에 모셔질 수 있는 그 적당한 크기로 했고요. 다만 체계는 7매듭과 3배 여미를 적용시켜 전통을 그대로 융합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종교권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길흉에 다 쓰여져요. 복실이라고도 하고 방치기실이라고도 하고 여러 용도로 쓰여져요. 동심결이라고도 하고 동결심이라고도 하고 여러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부분은 산수에서 직접 유골이 도착했을 때 그때 적용할 계획이에요. 다만 이 오방실도 방치기 역할을
했던 게 우리식이었기 때문에 고인몸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방치기를 하면서 모셔가는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 현우는 현자 검은 색깔 좀 한번 보여주세요. 현후는 고인몸체가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도록 설정하는 용도가 현훈이기 때문에 현훈도 함께 장지까지 이동해서 장지에서 현훈을 설정하면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겠죠. 장지에 와서 고정시키는 장면, 제사가 성립되게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밤나무 소재 채백목에 우리들이 고인을 염소할 때 적용했던 염이 3배 수위를 적용시켜 염습한 상태예요. 이 상태로 모셔오는 과정에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으로 부적과 함께 모셔왔어요. 또 고인 몸체가 비록 화장했다 하지만 그 화장유골이 도착하면 청혼 의식을 걸쳐 붙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없으면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나무가 고인 몸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뜻으로 청혼문도 준비했어요. 또 국자남영이로 좁혀드리기 위해서 현우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왕생극락 가옵소서. 이 부분은 명당토라고 해도 되고 우리 아버님 기준으로는 영토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리고 맞는 용어입니다. 영토를 보태드렸어요.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아버님이 더 편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계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님 화장이기 때문에 앞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앞에서 아버님 얼굴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드리거든요.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앞뒤가 없었는데 얘 물건이 몸체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얘 물건이 앞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앞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염한 몸체를 모셔드려서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그렇게 설정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있는 거예요. 몸과 이제 혼이라는 개념에서 몸이 상하로 모실 때 이렇게 좌우로 수평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모실 때는 몸이 밑에 옷이 혼에 해당되어 있거든요. 옷이 위에 이렇게 모셔주는 게 전통이에요. 이렇게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버님 혼백이 이곳에서 좌정하시는데 전통 예법대로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드리는 거죠. 아버님을 배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통은 북쪽에 머리 주도록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버님을 모실 때.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었다는 그 예절 시스템이 성립되고 고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제사 지내면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사드리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자 중에서 나중에 또 언제 이곳에 모실지 모르잖아요. 요게 하나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설계도를 사진 찍어서 기록으로 손자가 가지고 계셔요. 사진도 찍으려면 찍고 예. 여기다. 손자가 이 위치쯤에 이렇게 모셨다. 나중에 할머니는 이곳에 모셔야 되겠죠. 올라가도 되나요? 예, 올라오셔서 찍으셔요.